네,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박사님 감기 걸리셨어요? 아, 이거 뭐 같은데? 감기는 아닌데 뭐 네. 기분이 요즘 그러니까 아, 네. 살맛이 안 나시죠? 살맛도 안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힘을 네. 내야 돼요. 네, 그쵸. 예, 네. 힘을 내야 되는데 네. 아니 이 저 총선 패배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는 놈들이 많네. 국힘당 내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 제가 그럴 줄 알고 예. 선거 전부터 그 대통령 파타기 있기 없기라고 계속 미리 얘기를 해줬거든요. 페이스북에도 써놓고. 예. 분명히 대통령 탓할 것 같더라고요. 아, 벌써 나왔어요. 네, 예. 네. 근데 뭐, 지금, 근데 우리가 다 예상은 했잖아요. 예. 김재석, 김용태, 중진 의원들 중 일부, 당연히 대통령 탓할 거라고 저는 했는데, 예, 네, 그럼요. 네. 김경률, 이거 이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경률. 김경률은,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이 네.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한동훈 위원장께서 뭐 다른 거는 잘했네 못했네 제가 뭐 평가하고 싶지도 예, 그건 않고 차치하고, 예, 차치하고, 네네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몸을 불살라 음, 어려운 환경에서 그 본인의 스타성을 가지고든 뭐든 전략이 잘못됐든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예, 어쨌든 본인이 열심히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지 않은데 예, 그리고 정치권에 처음 들어오셔서 흔히 겪는 그 착각과 오류, 음, 중도에 대한 환상과 그리고 또 이제 저클릭의 음, 오류, 그리고 또 새로운 보수 세력과의 연합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누구나 정치 처음 들어오면 당연히 유혹적이고 매혹적인 그런 방향이거든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도 제3지대에 대한 환상이나 또는 여야가 막 자꾸 싸우는 거, 양당 싸우는 것만 우리 세대가 이렇게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 이런 게 강화되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네, 정말 제3지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용주의 노선, 음, 중도 노선을 가능할 줄 알고 중간에 민주당에서 제명됐을 때 네, 바른미래당에 어쨌든 아주 소수 지지율 나온 정당이지만 저는 제 발로 입당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흔히 정치를 모르고 접근 얼떨결에 끌려 나온 사람들이 저지르는 오류예요. 그래, 맞아, 네,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누구나 겪는 안타까운 그런 착각과 망상 그리고 중도에 대한 환상 수순을 겪으셨는데 그게 이제 총선 국면이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너무 커서 음, 그게 이제 조금 속상하고 안타까운 음,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김경률 뒤에는 진중권이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이들이 그 프로보커터로서 이렇게 주류 여론 형성을 하면서 음, 양비론을 음, 수년간 해대고 자기들을 입으로는 막말을 막 뱉어내면서 그 민주적 정당성을 띤 선출직 선출직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마구잡이로 씹어제끼는 이런 행태들 있잖아요. 예, 네, 이런 행태에 힘을 실어준 게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이 공식 사과를 하든 음, 김경률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든 음. 우려를 인정하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지금 대표직에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는데 이거 처리를 자기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사과뿐이 없네 지금은. 사과밖에 없고 그 본인이 김경률에 실어줬던 신뢰를 거둬들이는 행위를 해야죠. 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사과를 구체적으로 하셔야죠. 아, 내가 김경률이라는 사람 잘못 봤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어. 네, 잘못 받고 음. 어떤 부분의 오류를 범했고 음. 이것이 그 우파 우리 집토끼 그 음. 유권자들과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아끼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을 뽑아준 음. 유권자들에게 정말 상처를 주고 그 피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셔야죠. 아. 네.
그리고 김경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점점 화를 돋구고 있잖아요. 네. 그러네. 네, 아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저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생각을 한번 그래. 해보시죠. 네. 저 왜 저럴까?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저럴까? 좀 목적이 네. 있어서 저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몇몇 있는데, 예를 들면 김재섭 같은 예, 사람들, 예. 네, 이준석 이런 사람들, 천하람, 어쨌든 그 소원하는 배지를 달았잖아요. 여의도 낭인으로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예. 김재섭은 사실상 백수였고, 음, 이준석도 10여 년간 멀쩡한 직업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예. 네, 맨 비대위원, 최고위원, 비대위원, 최고위원. 네, 그런 거 그냥 그 선출직도 아니고, 네, 다 지명이나 합당하면서 한 거지. 이준석이가 전당대회 나가서 당선된 거는 제가 알기로 바른미래당인가 바른정당 때밖에 없을걸요? 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소원하는 배지를 달았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당대표도 됐었잖아요. 예. 그러면 저 같으면 그 전에 싸가지 하고 선방지축으로 하고 틀린 얘기도 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여기저기 이간질 시키고 예. 분탕 치고 한 것들은 좀 잊을 수 있게 그걸 물탈 수 있게 어쨌든 청년이라서 면책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점잖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또 오직 국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력으로서 승부하고 보여주고 정말 평가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예. 또는 당대표 됐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회를 자기 발로 다 걷어차면서까지 굳이 분탕을 끝까지 치거든요. 예. 그러게. 네, 저는 이 친구들이 배지 달고도 전 이럴 줄은 진짜 몰랐어요. 예. 국민들한테 앞으로 수십 년을 사랑받을 수 있는 첫 단추를 드디어 깬 거거든요. 예. 네, 그럼 배지 달았으면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굉장히 너그럽게 또 금방 잊어버리지 또 금방. 네, 금방 잊어버리고 품어줍니다. 예. 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대통령과 발맞춰서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키워주고 믿어줍니다. 예. 그런데 그 세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세상에 당선과 동시에 임기 시작도 안 했는데 저렇게 분탕질로 시작할 줄은 정말 그러게.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왜 그러는지. 예. 자, 저는 왜 그러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예. 그냥 혼자 뭐 합리적이지도 않고 왜 그런지 이해도 안 되지만 추측을 해보면 네. 얘네들은 특정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뭐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의 어떤 재정적 지원이나 베이스가 무의식이든 의식을 했든 사상적 베이스나 이런 게 다 친중인 것 같아요. 아, 친중. 아. 네네. 그러니까 세계 역사의 큰 흐름 있잖아요. 예. 우리가 한미 공조를 하고 있고, 우리 거의 이승만 시절 버금가게 탄탄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중국에 대한 경계나 자유진영의 어떤 새로운 흐름들이 공고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아주 큰 역할을 했거든요. 한미일 관계도 그렇고. 근데 이게 못마땅하고 이걸 거스르려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얘네가 보수 우파를 자처하는데 사실 종북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고 그것이 단순히 막 뭐 윤석열 개인이 싫어서 보수 태극기 우파가 싫어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볍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큰 흐름을 얘네들은 거스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마치 저 광화문 세력이 그 친미, 다시 말해 한미 저 동맹을 강조하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듯이 네. 이것들은 중국하고의 이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 네, 커넥션이 뭐 돈을 처먹었거나 뒤에서 후원을 하거나 그것까지는 확실히 아직 모르는데 심정적으로는 그쪽으로 친중으로 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이는 여러 가지 근거들은
이준석이 뭐 하버드를 졸업했네 안 했네를 차치하고서라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졸업했다는 애가 교양의 대부분의 중국어를 들었잖아요. 예. 중국 관련 학점을 하버드까지 가서 따고 왔고, 그리고 또 뭐 김종인 계열이라고 불려지는 김병민이나 예. 김재섭이나 이런 친구들 다 중국 관련 행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네, 김병민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하고 자유한국당 시절에 당 차원에서 뭐 공조를 했나 그래가지고 중국을 갔다 온 사람이고요. 그 교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과 중국 공산당과 그리고 김재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그 체육특기생으로 서울대를 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법대를 어쨌든 뭐 특기생들도 왜 옛날에 고대 뭐 승마특기생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좋은 과 다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법대를 갔어요. 이 친구 아마 유도했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법대를 졸업해도 뭐 사법고시나 뭐 로스쿨을 갈 실력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취직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다가 굉장히 급조한 이력을 가지고 지난 2020년 선거 때 뜬금없이 등장해서 도봉갑에서 김종인의 후원을 받고 단수공천을 받고 이제 정치판에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논란이 있었던 이력이 뭐냐면 이 친구가 자기 스타트업의 뭐 CEO다 대표다라고 소개를 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무슨 정당 뭐 가치오름인지 젊은 보수인지 뭔지를 창당을 했었다라는 식으로 했었는데 창당을 준비를 했었다고. 근데 그 창당 준비했던 정당도 실체가 드러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네, 누구누구 뭐 심지어 당원이 누가 있었던 거 뭐 몇 명이라도 내세운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력으로 내세웠던 스타트업이라는 곳이 레이터라는 무슨 뭐 실체도 없는 회사가 운영되지도 않는 것 같은 낮에 가도 사람이 없는 지하에 어디 사무실 둔 다른 회사에 주소만 같이 둔 뭐 이런 회사였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실제적인 CEO 뭐 임모 씨, 하모 씨라는 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 조사한 기자들에 따르면 중국 베이스라는 거예요. 네, 친중 베이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뭐 섭사랑인지 섭사몬지 뭔지 또 이렇게 뭐 선거 나가려고 뭘 또 결성을 한번 했었는데요. 거기에 나온 사진들에 등장하는 여성분들 막 이런 분들도 다 중국 관련 여성분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큰 흐름이 기본적으로 조중동의 어떤 그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저는 늘 궁금한 게 김재석 같은 애들은 사실상 백수였는데 2020년에 재산 영원 신고했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여의도에서 방송만 하면서 잘 버티지? 방송 패널 이게 강용석 변호사나 그 주간 박종진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진행하는 진행자 아닌 이상 고정으로 라디오 같은데 나가는 거 10만 원, 20만 원밖에 못 받거든요. 네, 그렇지. 네, 그거 가지고 하루에 뭐 2개씩 나간다고 해도 쓰는 돈이 얼만데 정치하려면. 그렇지. 네, 어떻게 저거를 다 감당하고 살지? 누가 용돈 주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잡히지 않는 돈을 함부로 쓸 수 없거든요. 흐름이 안 잡히게 현금을 쓰는 그럼요. 네, 근데 어딘가에 누가 지원을 하니 스폰을 하니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요새 단돈 100만 원 쓰는 거 금방이잖아요. 그렇지. 네, 이게 일시적으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후원해 준다고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요. 우리 김소연 변호사하고 나중에 자세히 또 토론할 필요가 있네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률도 저렇게 무식하게 쌍욕 비스무리한 감히 이상해. 시장 홍준표 시장님한테 홍준표 시장님이 말을 좀 밉게 하고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고 쓴소리 막 엄청나게 하시죠. 근데 사실 홍준표 시장은 그럴 만한 그 어떤 그 자격이 있잖아요.
대구 시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 네. 그런 사람한테 개에 비유하면서 강영욱한테 훈련을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수상하네. 친중 네. 관련이 이게 있고, 야, 네. 하여튼 그건 자세히 또 파헤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야, 일리 있는 분석이네요. 이준석, 김재섭, 김경률 이런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 있고 금배지를 달았나? 친중이 갈려 있나? 이번 선거도 중국, 야야야야야야, 깊숙이 파야 되겠네요. 알아봐야 되겠네요. 마치겠습니다.